여러분, 어떤 사진이 1억 화소의 중형 카메라고 어떤 사진이 4천만 화소 APS-C 카메라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오늘은 중형 카메라와 APS-C 카메라의 비교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후지 X-T5와 후지 GFX100S의 비교입니다. X-T5는 후지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X-마운트 APS-C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100S는 무려 1억 200만 화소의 초대형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중형 카메라예요. 후지의 상중가드 같은 X-마운트 바디와 중형 바디의 해상력 차이, 색감 차이, 개조 차이, 고감도 노이즈 비교, 오토포커스, 필름 시뮬레이션의 차이 등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본 테스트에 사용한 렌즈는 X-마운트 50mm f1.0과 중형 G-마운트 80mm f1.7입니다. 두 렌즈 모두 각 바디의 가장 밝은 대구경 렌즈며 가장 비슷한 컨셉의 렌즈라 두 렌즈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영상이 후지 X-마운트 바디를 사용하며 후지의 중형 바디가 궁금했던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엄청난 이벤트에 예고편이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해상력 비교입니다. 후지 X-마운트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중형 바디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역시 해상력 차이일 겁니다. X-마운트에서 중형 G-마운트로 넘어가면은 명성 그대로 중형의 압도적인 해상력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냐? 후지 100X는 대각선 길이 55mm에 43.8 곱하기 30.9 중형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며 화소수는 무려 1억 200만입니다. 픽셀은 4:3 비율에서 11648 곱하기 8736 픽셀입니다. 거기에 14비트가 아닌 16비트 로우 파일로 비압축 기준 16비트 로우 파일 한 장의 용량은 무려 200메가입니다. 첫 번째 X-T5의 4천만 화소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100S로 촬영한 1억 200만 화소의 이미지입니다. 두 이미지 모두 동일한 바디 설정, 조명에서 눈동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이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2배 확대입니다. 3배예요. 어떠신가요? 해상력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눈동자 내부 컬러 렌즈의 디테일을 봐주세요. 그리고 조금은 개조 비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눈 및 피부 질감과 볼의 디테일 개조를 봐주세요. 해상력을 떠나 피부의 개조, 디테일, 데이터량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렌즈 겔로 테스트 해봤어요. 0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촬영했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어떠신가요? 보신 것처럼 중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 중 하나인 해상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해상력은 사진을 한 장 촬영하는 순간 체감하실 겁니다. 물론 X-T5의 4천만 화소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제 2천만, 4천만 화소라는 만족이 안 되고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업로드할 때도 타인과 다른 더욱더 압도적인 해상력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싶은 분들은 중형 카메라로 사진을 한 장 촬영하고 포토샵, 라이트룸을 켜는 순간 해상력의 차이를 체감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중형과 X-마운트 바디의 색감 비교입니다. X-마운트 유저분들이 해상력 다음으로 중형 바디의 궁금한 부분은 역시 X-마운트와 중형 바디의 색감 차이일 겁니다. 100S의 화상 처리 엔진은 X 프로세서 4입니다. 그리고 X-T5의 화상 처리 엔진은 최신의 X 프로세서 5입니다. 바디의 설정은 동일하게 세팅했으며 왼쪽이 X-T5, 오른쪽이 100S입니다. 두 바디 모두 완전히 동일한 설정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피부톤을 비교해보세요. 그 다음은 레드 계열을 촬영해봤어요. 그린 계열입니다. X 프로세서 4를 사용하는 중형 100S와 최신의 X 프로세서 5를 사용하는 X-T5.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100S가 조금 화사한 톤으로 촬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색감 비교에 이은 중형과 X-마운트 바디의 필름 시뮬레이션 비교입니다. 두 바디의 색감을 비교했다면 그 다음은 역시 필름 시뮬레이션이죠. 100S와 X-T5는 완전히 동일한 필름 시뮬레이션이 탑재됩니다. 중형과 X-마운트 바디의 필름 시뮬레이션 색감 차이 비교해 볼게요. 먼저 프로비아 스탠다드입니다. 벨비아, 아스티아,
클래식 크롬, 프로 네거티브 하이, 프로 네거티브 스탠다드, 클래식 네거티브, 노스텔직 네거티브, 이터나 블리치 바이패스, 아크로스, 모노크롬, 마지막 세피아입니다. 어떠신가요? 중형 100X와 X마운트 바디인 XT5의 필름 시뮬레이션 비교입니다. 색감의 차이 느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S, XT5 모두 이터널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1억 화소 그리고 16비트 로우 파일도 중요하지만 제가 100S에 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필름 시뮬레이션, 후지의 필름 시뮬레이션과 그 중에서도 이터널 색감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X마운트와 중형 바디의 개조 비교입니다. 해상력과 색감, 그 다음은 역시 개조 비교죠. 개조 비교는 극단적으로 어두운 환경에 촬영한 100S XT5의 로우 파일을 포토샵에 카메라로 해서 동일한 설정 값을 적용해 밝혀보겠습니다. 이미지가 밝아졌을 때 디테일, 개조, 색감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세요. 100S의 1억 화소 16비트 로우 파일입니다. 보정해볼게요. XT5의 4000만 화소 14비트 로우 파일입니다. 동일하게 보정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XT5, 오른쪽이 100S입니다. 색온도는 오토로 설정했는데 조금 다르죠? 어두운 환경에서 안부를 밝혔을 때의 차이입니다. 인물의 피부톤과 개조를 봐주세요.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안부의 디테일 차이입니다. XT5입니다. 100S입니다. 해상력을 떠나 14비트와 16비트의 데이터량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사실 결과는 당연한 겁니다. 절대 XT5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단순 14비트 로우 파일과 16비트 로우 파일의 데이터 차이입니다. 용량이 2배 이상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개조 역시 해상력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한 장 촬영하고 포토샵 또는 라이트룸을 켜는 순간 그 개조의 차이를 체감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ISO 테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선택할 때 색감만큼 민감한 것이 ISO, 즉 고감도 노이즈 억제력입니다. 후지 X마운트 바디들은 이미 훌륭한 고감도 노이즈 억제력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겁니다. XT5는 기본 감도 125에서 12800, 최대 51200까지며 100S는 기본 감도 100에서 12800, 확장 시 50에서 102,400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후지의 중형 바디는 과연 어느 정도의 고감도 노이즈 억제력을 보여줄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ISO 200입니다. 참고로 빛이 매우 적은 환경에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ISO 400, 800, 1600, 3200, 6400, 12800, 25600입니다. 어떠신가요? 먼저 XT5. XT5는 이미지 센서가 APS-C 센서라는 걸 고려했을 때 역시 훌륭합니다. ISO 3200까지는 피부톤, 안부의 디테일은 무난했어요. 6400부터는 디테일이 조금씩 뭉개지는 게 보였으며 12800부터는 안부의 노이즈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100S는 6400까지도 안부의 디테일이 살아있으며 12800 역시 준수했어요. 영상이 아닌 정지 사진의 ISO 비교도 보여드릴게요. ISO 200, 800, 1600, 3200, 12800, 25800, ISO 51200입니다. XT5의 ISO 51200과 100S의 102,400의 비교입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1.5 크롭 센서와 거대한 중형 이미지 센서의 고감도 노이즈를 비교하며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다만 100S 같은 경우는 1억 200만 화소라는 초고해상도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수한 고감도 노이즈 억제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미 훌륭한 X 마운트 대비 중형 바디의 고감도 우수 성능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오토포커스 테스트입니다. 100S는 376만 화소의 유상차 EF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100S XT5 모두 얼굴, 눈 감지 기능이 탑재됩니다. 먼저 XT5입니다. AF를 잡는 속도와 소리, 와블링 현상을 주목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얼굴 감지 기능을 켜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추적해 볼게요. 먼저 XT5입니다. 쭉쭉쭉 와주세요. 거기까지.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다시. 자, 이쪽으로 조금만. 다시 이쪽으로. 뒤로 가보세요. 되게 잘 잡는다. 그 다음은 100S입니다. 자연스럽게 오세요. 네. 자, 쭉쭉쭉. 그만.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다시 들어와 보세요. 이쪽으로. 조금 더. 화면 나갔거든요.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눈 잘 잡나? 잘 잡네. 자, 뒤로 가보세요. 쭉. 어떠신가요? 중형 바디인 100X가 X 마운트 바디인 XT5에 비한다면 AF가 조금 느리고 와블링 현상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XT5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AF를 유지하는 반면 100S AF는 XT5만큼 지속적이고 부드럽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얼굴 추적 시 XT5에 비해 와블링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중형 카메라 기준에서 후지 100X보다 AF가 빠르고 정확한 기종은 거의 없을 거예요. 중형 카메라 기준에서 이 정도라면 최상이죠. 다만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고 부드러운 오토포커스가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어 스트리트 촬영, 고양이, 새, 오토바이를 촬영할 분들이라면 100S의 AF는 솔직히 느릴 겁니다. 빠른 AF가 필요한 환경이라면 X 마운트 바디가 더 효율적일 거예요. 참고로 XT5는 동물, 새, 오토바이를 인식하는 피사체 감지 기능이 탑재된 반면 100X는 피사체 감지 기능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배경 흐림, 즉 심도 비교입니다. 중형 이미지 센서의 배경 흐림 궁금하셨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X 마운트 바디와 중형 바디의 심도 비교를 준비했어요. 심도 테스트는 각 바디의 가장 밝은 렌즈들로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X 마운트의 50mm f1.0과 중형 G 마운트의 80mm f1.7의 비교입니다. 화각을 최대한 맞췄지만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1.5 크롭 센서의 50mm f1.0과 중형 이미지 센서의 80mm f1.7의 배경 흐림 비교입니다. 50mm f1.6, 80mm f1.7의 배경 흐림 비교입니다. 그 다음 f2.8입니다. f4, f8, 조리개 f16입니다. XT5의 50mm f1.0, 100S의 80mm f1.7 차이가 있죠. 물론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수치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사체가 동일한 화각일 때 중형의 f1.7이 XT5의 1.0보다 심도가 더 얕았어요. 각 렌즈의 아웃포커싱을 비교했다면 보케도 비교해 봐야겠죠. 먼저 XT5 50mm f1.0의 보케입니다. 최대 개방이에요. 그 다음 100S 80mm f1.7의 보케입니다. 중앙부입니다. 보케의 외형과 연사큰을 비교해주세요. 주변부입니다. 주변부 보케의 외형과 레몬 형태를 비교해보세요.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영상이에요. 중형과 X마운트 바디의 동영상 비교입니다. 베게스는 중형 카메라 주제의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도 가능한데 3840x2160 4K 촬영 시 최대 30프레임까지 내장 4둘형 10비트 기록이 가능합니다. 코덱으로는 H265 뿐만 아니라 H264, MP4 코덱까지 지원하며 10비트, 8비트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후지의 F로그, 필름, 시뮬레이션 적용 역시 가능합니다. 훌륭하죠? 동영상 성능은 소니나 파나소닉과 비교해도 손색 없습니다. 하지만 XT5는 4K를 넘어 6.2K 10비트를 지원하죠. 자, 그럼 베게스 XT5의 동영상 성능을 비교해 볼게요. 동일한 바디 설정, 조명 해소의 XT5와 베게스의 4K 비교입니다. 필름 시뮬레이션은 프로비아 스탠다드예요. 확대해 볼게요. 3배 확대입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가까이서 모델의 얼굴을 촬영해 봤어요. 확대입니다. 그 다음은 후지 XT5의 6.2K와 베게스의 4K 비교입니다. 확대입니다. 베게스와 XT5의 동영상 성능. 저는 단순 4K만 비교했을 땐 XT5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동일한 바디 설정, 조명에서 촬영 시 개조 차이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베게스가 한 수 위였습니다. 단 해상력 면에서는 확실히 XT5의 6.2K가 압도적이었어요. 거기에 앞서 보여드린 오토포커스 성능은 XT5가 두 수 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정적인 촬영 환경이나 인물, 인터뷰 등을 촬영한다. 그런 분들께 1억 화소의 압도적인 사진과 함께 효율적인 동영상 머신이 될 겁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중형 바디의 손떨림 보정 테스트입니다. 후지 베게스는 중형 카메라지만 손떨림 보정 기능도 막강합니다. 광학식, 전자식 손떨림 보정을 지원하며 최대 6스톱의 우측 손떨림 보정이 지원됩니다. 먼저 손떨림 보정을 끄고 걸어볼게요. 엄청 흔들리죠? 광학식 손떨방을 켜보겠습니다. 훨씬 안정적이죠? 비교해 볼게요. 짐벌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스테빌라이징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번엔 전자식 손떨방을 켜보겠습니다. 광학식보다 안정적이긴 한데 화면이 약간 울렁거리죠? 동영상보다는 망원 렌즈 사용에 효율적일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X마운트 바디와 중형 바디의 외관 비교입니다. 지금까지 X마운트 바디인 XT5, 중형 바디인 베게스의 사진과 영상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두 바디의 성능을 체감하셨으니 이번엔 두 바디의 외관과 휴대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XT5의 무게는 배터리, 메모리까지 탑재 시 557g이며 베게스는 배터리, 메모리까지 탑재 시 900g으로 약 340g 차이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두 규종 모두 듀얼 SD카드 슬롯을 지원하며 후면 디스플레이는 두 바디 모두 3웨이 틸트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XT5, 베게스 모두 마이크 단자와 USB-C 포트, 마이크로 HDMI, 2.5mm 리모트 단자를 지원합니다. 단 XT5에는 헤드폰 단자가 없으며 베게스에는 헤드폰 단자가 탑재됩니다. 또한 베게스에는 싱크 터미널이 탑재된 반면 XT5에는 싱크 터미널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XT5와 베게스의 상단 비교입니다. XT5는 후지 특유의 클래식한 아날로그 인터페이스가 탑재된 반면 베게스는 타사의 미러리스와 같은 디지털 방식의 서브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이 부분은 후지 유저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셔터 버튼입니다. XT5 셔터 버튼은 필름 카메라의 디자인을 답습했습니다. 하지만 베게스는 일반 미러리스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은 메뉴 선택 인터페이스입니다. 후지 XT5는 메뉴를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조이스틱과 내방향 버튼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게스는 조이스틱만 탑재됩니다. 조이스틱이 나쁜 건 아닌데 간혹 메뉴의 움직임이 더딜 때가 있어요. 외관 비교에서는 마지막 휴대성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두 바디, 두 렌즈 조합의 무게 차이는 290g 차이입니다. 개인에 따라 이 무게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베게스의 성능에 만족하셨다면 이 무게 차이는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께는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저요? 덜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후지의 중형 G마운트 바디인 베게스와 X마운트 바디인 XT5의 비교입니다. 본 영상이 X마운트 바디를 사용하며 중형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셨던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닝에 말씀드린 새로운 이벤트 예고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더욱더 고퀄리티 사진을 위해 이제는 가격이 낮아진 중형 카메라를 고려하실 겁니다. 풀프레임, 특히 X마운트 유저분들이 후지에 중형 카메라가 궁금하거나 기변을 고려하실 텐데 기변 전 사용해 봐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구입 전 시승을 하는데 바디와 렌즈를 다 바꿔야 되는 수백 또는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카메라 시스템에 사용하지도 않고 구매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이 후지 중형 카메라를 정말 내 것처럼 사용해 볼 수 있는 장소가 국내에 많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렌탈샵에 가도 캐논, 소니, 파나소닉은 있어도 후지 중형 카메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 후지 중형 카메라를 100% 아니 1200%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 후지 중형 바디를 활용한 모델 촬영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후지의 모든 중형 바디와 모든 렌즈로 최고의 조명과 함께 모델을 촬영해 보세요. 그럼 진정한 중형 바디의 성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다시 공지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